노벨상은 파시즘이다. 중국 덕에 한강이 수상을 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발언을 76차례나 하면서 한강을 헐뜯은 현직 선방위원이 있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 현직 위원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폄훼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라고 하죠. 소속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정석 선방위원은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뒤부터 이를 폄훼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모두 파시즘이다. 문학도들이 여기에 열광한다는 건 한마디로 유치찬란한 행태다. 노벨 번역상이었어야 한다 등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들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게 그 캡처한 사진인데요. 한 위원은 한국방송 PD 출신으로 보수 성향 매체 미래한국 편집위원을 지낸 우파 논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논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8월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시민연대 추천을 받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선방위는 선거기간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용심의 기구입니다. 이번 선방위는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0일간 운영됩니다. 한 위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중국의 외교 전략, 샤프파워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중국이 중국 여성 작가 찬쉐의 수상을 막으면서 남한 사회의 갈등과 분열 유도 무기로 노벨문학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스웨덴은 2010년 류 샤오보에 대한 노벨 평화상 이후 중국과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빠져 있다. 1년의 흐름으로 보아 스웨덴 할리번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엽기적인 발언이네요. 또 한강에게 윤석열, 김건희 탄핵 마이크 쥐어주는 것에 더불어민주당과 개딸들이 사활을 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 위원의 이런 발언들은 일부 보수 세력이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제주사 3을 배경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를 축소 폄훼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 위원 역시 5.18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파르티잔 전쟁이었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등 5.18을 왜곡하는 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잘 들으라 라면서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노벨 수상작이 광주에서 학생과 비무장 시민 수백 명을 한국 군부가 학살한 역사에 바탕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한 위원의 막말 논란은 이거는 사실 막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그러네요. 엽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2016년 페이스북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담당 국장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성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후보로 나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혜민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 비하하는 SNS 글 76건을 올렸다. 내용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런 사람이 선거방송 심의를 할 수 있는 정신상태라고 생각하느냐라면서 한 의원을 임명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함께 사퇴해 수사에 임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취재 심우삼 기자였습니다.